젠장. 나만의 템포로 게임을 해. 와, 10연차. 자, 일단은 크레딧을 받고 빠라빠라빠. 친구창에 이제 50레벨 있는 거 아니야? 패드 소리요? 아, 맞아. 이것도 바꿔야 돼. 바꾸고 미친 49레벨. 빠라빠라빠. 근데 사실 협약 그냥 빠르게 할 거면은 유튜브 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깨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넘기고 싶으면은. 아, 왜 이렇게 다 비싸? 연필 때문에요? 뭔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이해는 됨. 뜬뜬뜬뜬. 시간이 없다, 시간이. 딱 이번에 명조 행사만 다녀오면은 그래도 저도 프리하거든요. 뭐야, 이미 꽉 찼네? 아, 응접실이 좀 나중에 열리나 보네. 무릉이요? 무릉 이쁘긴 하죠. 색감이 지리긴 해요. 드르드르드. 이거 아델리아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었네. 다 있네. 한 번씩 보니까. 드르드르드. 가차를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나처럼 나왔거나 둘 중 하나 같긴 한데. 경험치를 캐주고. 신발끈이. 관리자님이다. 아델리안 임종이지. 40레벨짜리 캐나 되나 볼까? 엠버 레전드. 날 노리는 건가? 한번 해보자고. 내가 뒤를 맞. 여기까지. 정말 대단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여기까지. 구소의 할 땐 과감히. 노래가 뭐 이렇게 웅장했나? 원래 아니랬는데? 기선제압을 세게 들어가는구나. 지금이야. 여기까지. 손님이 상당히 좋고 나한테 맡겨. 아주 통쾌한 점. 뚜루뚜뚜. 한 번 더. 가자. 우리 차례야. 나한테 맡겨. 이런 건 어때? 개인적으로 파밍할 때 제약 걸린 파밍 던전 좀 거시기 했거든요. 이번에 좀 있지 않나? 봐야겠다. 맛을 보여주지. 연속 공격.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엔드필드는 또 한. 딱 두 번 하고 떠나기. 나는 오늘 대영이 형한테 연락 왔어요. 랜드필드 취향이 아니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 사람마다 취향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고 빠라빠라빠라빠. 그래서 이건 격려요? 아니면 인정? 사실 다 필요 없어. 그냥 눈에 거슬리는 녀석들을 겸사겸사 죄로 만들어버렸을 뿐이니까. 1쾌용 레벨업 해주고 채집물, 간편제작, 선물을 지금 할 수가 없네. 나머지는 라스트고 빠라빠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딸까? 까비. 뚜루뚜. 오, 3명. 펠리칸 인종이지. 둘 다 국밥이여. 오파리 풀돌이라는 거임. 뚜두뚜뚜뚜. 프로토콜 코어. 나중에 저 시계도 굿즈로 팔겠다. 그죠잉? 랜드필드 갤럭시 워치 뜨면 그냥 레전드. 네, 저거 그리신 분일걸요? 위에는 제목이고. 나 진짜 갤럭시 워치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어린 시절 묻었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에 관리자 유치원생 마냥 있네. 탐정이랑. 근데 이거는 사건 연장 아니야? 1, 2, 3, 4, 5 이거 뭐야? 메탈스카요? 그것도 카페에서 보긴 봤는데 나중에 볼게요.
펠리카가 어딨지? 이렇게 해주고 누가 날 지원해줬지?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굿. 뜨뜨뜨. 대신 보내고 퀘스트를 거점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고 방장 당장 가자. 뚜뚜뚜뚜뚜뚜뚜뚜. 잔잔어이. 그리고 4번 협곡 자체가 뭔가 되게 잔잔한 것 같긴 해요. 내가 많이 해서 그런가? 무릉도 따지고 보면은 노래가 잔잔하긴 한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통조림이랑 약병이랑 물통이랑 게임이야? 무슨 일이야? 공장 요소가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아저씨가 물건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쪽 일부터 도와주자. 진이, 우리가 물건 그리고 정리하는 거 저는 도와줄게. 그런 게 느껴져요. 어쨌든 게임을 고점을 높이려면은 저는 빌드업 단계가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빌드업 단계들을 명밀방주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뜻이 있겠거니,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서 달래곤 하는데, 이 게임으로 엔드필드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데 약간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그 빌드업 단계도 재밌게 해야 되는 게 게임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튜토리얼 구간이 좀 긴 느낌이 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 혹시 물자 남은 거 있어? 내 쪽은 완전히 바닥났거든. 응급구조 물품만 부족한 게 아니라 식품이랑 다른 물자도 전부 모자라. 급하게 세운 거점이다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통합공업 시스템으로 더 만들 수는 없을까? 통합공업 시스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아직 한정적이야. 지금처럼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네, 결국 게임이란 게 취미생활이어서 본인이 하는데 재미없으면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맞긴 해요. 억지로 하는 게 더 그래. 너희 혹시 카자씨 못 봤어? 카자씨? 너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까 누가 랜드브레이커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설마 아직도 안 돌아오신 건가? 안 되겠다. 청사진은 이제 확인해보자. 편의성의 딱 한 단계이긴 하고, 오버라이드
오케이. 주간 숙제요? 주간 숙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네, 이벤트에 여기 주간 업무인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식된 유산을 찾아서 이제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딱 주간 숙제. 난 도태됐어. 여긴 없어. 설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 건가? 네, 침식도 하셔야 돼요. 그게 기존 포인트 다 채웠다. 오케이 끝 했는데 앞불사 끝나고 나면은 주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더 가면 진짜 위험한데. 그거 해보세요. 그거 다 끝나면은 주간으로 바뀜. 랜드 브레이커가 아직 다 아니라고요? 것도 아닌데. 카자 씨는 근데 왜 제 여기 내용은 오는 베타 기준이긴 해요. 정출 버전은 저도 모름. 나도 뭘 해봐야 알긴 하는데. 나한테 맡겨. 여기까지. 거기를 뚫어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맞을 듯? 저는 정출 버전을 못 해봤으니까. 만약에 엔드필드가, 그러니까 저는 요즘 온라인 RPG를 잘 못하겠어요. 소스 씨, 정신 차리세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지 한참 됐다고요. 부상자가 하는 말 못 들었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밖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네. 랜드 브레이커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그동안 랜드 브레이커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겠냐고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특히나 요즘 어떻게 MMORPG는 여기까지 왔는지 벌써 게임 잊었어. 요이 땅 하고 같이 시간 다른 불태워서 동료들이 없었으면 그 누구도 선발대 여기로 라인업까지 나오지 스펙을 못했을 쌓고 내실도 것이다. 쌓고 이제 남 일이라는 그 상태에서 건가?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낯으로 이렇게 보려고. 뭉쳐서 아. 이제 레이드 퍼클 도전하고 이게 대세잖아요. 뭐라도 해야 하는 근데 거야. 그만큼 쓰는 가자. 내 시간은 몫으로 투자할 수 해당 있는데 물자를 전부 다 가져와. 돈 투자가 너무 힘들어. 쓸수 있는 그래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메모해서 못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딱 제가 투자하는 좋아요. 금액은 이 저도 모바일 함께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거 몇 개 마지노선이에요. 모은다고? 제 입장에서.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해. 욕먹는 거야? 아 그것도 있긴 하죠. 그게 이제 LOL 같은 경쟁 게임 했을 때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잖아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걸 이행할 순간이고요. 돈이요? 거점 지역 기지가 그쵸. 안정을 그래서 되찾을 저도 때까지만 그 버티면 돼요. 열정을 조절하는 데 저희가 있어서 방법을 생각해볼게요.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해요. 직원 숙소 내가 이 구역으로 게임이 가면 너무 재밌고 전에 막 물자를 엄청 막 가져가는 하고 싶어도 로만이라는 이게 화르륵 친구가 타버리면은 있을세. 내가 전에 육류 가공 공장에서 빨리 꺼질 거라는 거를 사업국으로 물자를 운송했던 적이 느껴본 적이 있으니 많아서 분명 날 기억하고 있겠지. 랜드 요리할 브레이커가 때도 더 레시피 상에서는 약불로 조리하세요. 뭐 중불로 조리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대체 왜 그래야 돼? 그냥 강불로 중불 15분 조리할 거 강불로 5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인드로 가면은 구역의 로만 씨. 내가 알겠어요. 번아웃이 오기 저희한테 때문에 맡겨주세요. 나의 템포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그래. 이게 배고플 때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메뉴 더 추가하게 되고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렉 걸리지? 뭐 업데이트 하나? 템포요? 본인 템포가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재밌도 재밌는 건데 아무리 혼자 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누군가와 같이 할 때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명방을 꺼야겠다. 명방 숙제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걱정인 게
엔드필드가 방송용 게임으로서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리썰 피크. 그 게임들은 진짜 잘 만들긴 했죠. 반가워요. 이미 봤던 거니까 빠르게 볼게요. 대충 한 줄 요약해드릴게요. 로만 씨가 저 정말 대단한데? 앞마당 가가지고 먹을 거 만드는 법 알려주고, 그래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먹게 되었다. 스토리? 그렇죠. 스토리 관련해서는 진짜 아주 이거인 게 붕스랑 림버스인 것 같긴 해요. 림버스 할 때마다 그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 걔만 톡 튀어나와 있어 보면. 아,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카본 가루. 림버스는 10대가 많다? 분명히 미성년자 불가 게임인데. 림버스 스토리는 취향에 맞으면 진짜 재밌고. 통계요? 나오긴 하죠. 근데 의미가 있네 싶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의미가 있긴 한데 막 40, 50대 이런 거는 사실상 부모님 예정인 거고. 일로 가야 돼? 공장이요? 하지만 당장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축적돼서 손해를 계속 보게 되죠. 구워요. 난 이제 학창 시절의 내 감성을 돌이켜서 볼 수가 없어요. 전 예전에는 림버스 되게 SCP 요소가 많아서 사람들이 좋아했나 싶었는데,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SCP 같은 요소가 점점 뭐 많이 없어요. 그냥 서브컬처 게임 스토리인데 거기에 이제 문학 요소가 깃들어가지고 글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난 오히려 림버스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 미성년자 금지 19금 게임 잔인한 거 다 박아놓고 그런 느낌인데. 그쵸. 암안보 게임이긴 해요. 근데 요즘 서브컬처 게임 스토리에는 암안보가 많긴 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게임 스토리의 줄기는 이해하는데 그 디테일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는 진짜 암안보의 영역? 로만 씨, 노트랑 표본을 모두 가져왔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 SCP에 가까워서 순수하게 게임적으로 하기엔 편한 느낌. 에헤이, 로보토미가 그런 게 있긴 하죠. 약간 새로운 포켓몬 보는 느낌 아니에요. 잔인한 포켓몬. 블랙 닌텐도. 씨앗이 좀 작긴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줄기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 간단한 선 있죠? 보여요? 아 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게 누르면 뭐라고요? 스토리 보이나? 아, 아니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의 시트롬즙을 약초랑 같이 쓰면 상처 세척제로 쓸 수 있거든요. 전에 그레이 그래서 닥터분께서 찾아낸 방법이지요. 주의할 건 만약 프로젝트문 가시가 있으면 게임들이 그건 전혀 다른 신기한 게 식물이라는 나중에는 역주행을 할 것 같긴 해요. 풀어서 먹으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으니까 림버스 꼭 해보고, 잘 확인해 주세요. 림버스에서 입문돼가지고 라우르도 해보고, 라우르 해본 다음에 이제 로만 씨가 경험이 풍부하시다는 건 로보토미까지 이제 알고 해보는 있었지만 거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처음 로만을 만났을 때 저 친구는 요새 근처의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네. 차량팀한테 직접 구운 생각해보니까 물방울 이거를 나눠주고 얻게 된 게 있어. 이번 협약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현지에서 재료를 구해 만들었던 거겠지. 이 이프리트 시간차가 메론 다르구만. 쿠르필콘이 이거 소스 씨, 지금 4번 협곡의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모든 사람의 신원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지금으로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로만 씨가 소스 씨의 기습 신분을 방송. 보증해 주시면 생각해보니까 나 이제 소스 씨랑 가장 림버스 심각한 공방을 상처를 볼 수 입은 있네요. 환자들을 먼저 기지로 이송할 수 있어요. 어쩌면 도와주겠다는 나중에 그거나 마음은 볼까? 정말 고맙네. 하지만 이제 막 이곳의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길 떠날 수는 없어. 물자 운송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로만이 도와준다면 어떻게든 버틸 2월 수 초? 있을 거야. 이곳에 남아 흩어진 유랑자들을 계속 수색하고 모두 같이 그리고 오늘 그것도 넘길 수 봤거든요. 있도록 성우님이 못하겠네. 뭐냐, 성우님 초대석을 봤는데 되게 또 재밌더라고. 엔드필드도 전투 스킬이요? 이 지역의 건설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할게요. 웬만하면 메인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든 평타까지 모두가 다 하는 게 안심하고 좋을걸요?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근데 우선순위는 이제 전투, 궁, 연계. 꼭 아, 궁을 먼저 내나? 할수 있는 한 궁, 궁, 배틀, 연계, 무슨 평타. 비밀 얘기라도 하는 거야? 부상자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하면 영양직이랑 좋지 않을까요? 약품 만드느라 바쁜데 도와줄 거지? 알았어. 금방 갈게.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어차피 메인으로 계속 때리는 애는 평타도 많이 쓰다 보니까 평타는 맨 마지막에 올리되, 제가 레바테인 키운다 치면은 궁, 배틀, 연계 순으로 할 것 같아요. 궁이랑 배틀 둘 다 중요한데 나중 되면은 궁 게이지 많이 찰 수 있는 장비 팔다 보니까. 난 적이 없다. 난 패륜이 없어요. 뚠뚠. 10레벨 찍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야, 벌써 했어. 이렇게 해주고, 크리스톤이요? 크리스톤이면은 제법 많이 가셨는데?
아, 여기가 좀 아깝긴 하네. 뚜두뚜두뚜뚜. 이걸 갈고 헤드가 이게 안 좋네. 미세 칸 조정이 안 돼. 자수정 부품. 자수정이 없어. 부품도 없어. 이거는 탐험을 하고 오자. 이거는 타워 디펜스 하는 거고. 저는 다니엘 씨, 많이 해봐가지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적응이 됐어요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서요. 이 주변이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 순찰 인원을 더 많이 모으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소스 씨는 지금 남은 인력이 너무 적어서 순찰 인원을 더 추가하기는 저것도 어렵다고 발음할 하시는데 때 되게 신기해요. 마음이 보통 이제 센 발음할 때도 있잖아요. 소스라고 할 때도 확실히 있고 주변에 소스라고 할 때도 있고 랜드브레이커가 돌아다니긴 효과도 하던데 있고 효과도 무슨 있고. 흔적이라도 발견하신 건가요? 정확한 발자국이랑 발음이 어떤 뭔지 남은 모르겠어. 음식이 몇 개 자장면, 남아있더라고요. 짜장면 이런 건가? 근데 그것보다도 냄새가 아 효과가 미쳤어요. 근데 뭔가 맛이 안 살아. 효과라고 해야 돼 뭔가. 야, 다니엘, 효과, 큰일 났어. 비법, 비법. 랜드브레이커가 오고 있어. 지금 바로 밖에 있다고.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뭉쳐 있는 것 같던데. 드드. 뭐? 이렇게 빨리? 얼른 다 숨으라고 해. 숨으라고 해. 더 접근하게 하면 안 돼요. 저희를 그쪽으로 빨리 안내해 주세요. 효과, 효과. 슴니즌. 편한 대로 말하는 게 좋긴 하죠 뭐. 마라 베타 때 이거 했었는데 이 타워 디펜스 최적의 배치로 막는 법 이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젠장. 내 생각에 저거 좀 수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나?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지? 젠장. 분명 랜드브레이커 녀석들을 다 쫓아냈었는데 전략을 바꿔서 기습할 줄이야. 저 타워 디펜스가 시행착오 겪는 과정이 너무 정말 안 되겠다 귀찮아가지고. 싶으면 제가 먼저 가서 덫이라도 좀 설치할게요. 이대로 시간만 끌다간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전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더라도 이런 도적놈들이 활개치게 놔둘 순 없어요. 잠깐만 진정하게. 나도 잘 아네. 다니엘, 자네가 그동안 여기저기 도와준 거 다 봤네. 다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말이 맞네요. 근데 진짜 뭔 냄새지 이거? 확실히 이렇게는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그 총기 타워들은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설비들은 애초에 고정식 짚라인이요? 설비 아 아니야. 맵마다 있긴 하죠. 지금처럼 교활해진 그래서 랜드브레이커를 장거리 사용하는 짚라인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맞다. 우리한테는 프로토콜 기술이 있잖아.
적이 어디서 오는지만 알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배치를 바꿀 수 있어. 네, 맵마다임. 프로토콜 설비에는 기본 센서 부품이랑 데이터 링크가 짚라인이 이제 장거리 짚라인 되면은 120m가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 예측할 맵에서 수 있을 이렇게 미터 거야. 표시가 저희가 여기에 경보 단말기를 되던가? 설치할게요. 그게 되면 그럼 좋을 텐데. 단말기가 주변 적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기억이 안 방어를 나네요.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 설비 냄새 뭔지 모르겠어요. 화력이 괜찮으니까 그냥 새거 냄새긴 한데.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쪽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 꽤 믿음직한데요? 그냥 맵을 얼마나 먼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깔 때 말고 여기서 깔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미터인지 알면은 이렇게 핑 찍고 이렇게 먼저 약도를 그려놓고 할 텐데. 이게 없으면은 가서 몇 미터인지 체크하고 가서 몇 미터 체크하고 이라 돼서. This area is subject to possible attacks. 명방 가자. 이것도 사료용으로 좋다. 그리고 거듭 생각해보니까 쿨돌은 안되겠어. 한 번 하면은 도파민 뚫려서 결국 모든 캐릭을 다 풀돌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유지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명함하다가 나중에 막 2본 하는데 뭐 레바테인 나와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만추 좀 해야겠어요. 저는 성능이 좋아도, 저는 오히려 성능이 좋으면 오히려 안 와. 개인적으로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먼치킨 되는 걸 싫어해서. 풀도를 하는 거는 내 전투의 어려운 고비를 다 스킵해버리고 이미 완전체로 싸운 느낌이라, 그래서 풀도는 오히려 안 하거든요. 이제 오히려 엔드필드는 풀도를 하려고 했던 게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나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미친 홍대병이죠. 난 다 아는 거야. 그렇죠. 애정. 그리고 저는 그냥 순수하게 사람의 욕망 중에 있는, 저는 과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돈 쓸 수 있다,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성능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내가 풀도를 한다면은 남들에게 그 제강호에 있는 일러스트 그 스크린판도 있잖아요. 제강호 딱 방문하면은 바로 그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자랑 수단도 좋죠. 뭐 롤 챌린저 이런 느낌 마냥. 장신구가 빛난다고? 신기하네. 이건 또 신캐풀도 꼬박꼬박 그런 분들이 이제 서버 주신 거죠. 게임사가 좋아하는 유저. 예전에는 그런 게 리니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스템은 안전. 리니지는 시간과 돈을 다 쓰잖아요. 이제 일정 수준의 공격은 근데 서브컬처 게임은 오히려 그냥 돈만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관리권이 10% 더 빨리 쌓여요. 자동 방어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삐용 삐용. 다음에 타워를 뚫고 이건 한 번에 몰아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관리권이 이렇게 빡세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서브 퀘스트를 다 밀고 가볼까? 보물, 사람, 리더나 우두머리. 이게 딱 보니까 네팔에쓰긴 하네. 이거는 매장 은닉. 좋은 집안의 차크도 얘는 아니었다. 다음에 계속. 서브 퀘스트를 깨면서 랩이 안 막히게 한번 봅시다. 근데 보니까 서브 퀘 안 깨면은 결국 랩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장소 와서. 그래서 이게 방랑자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억을 지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관리자도 기억을 지웠죠? 근데 얘는 지운 게 아니라 지워진 것 같긴 한데. 요즘 4번 협곡의 네트워크가 계속 불안정하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죠. 근데 이 표식들의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려면 랜드브레이커 캠프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피오나도 뭔가 보면은 아크라이트 사막 쪽 사람 같아. 눈도 파랗고. 상호작용이 안 된다. 고개는 바르게, 어깨는 내리고, 그럴 수 있죠. 팔꿈치는 무겁게, 가슴은 살짝 당기고, 등은 쫙 펴고. 가자, 우리 차례. 지나갈게요. 태워버려라, 벌레들을, 쓰레기들을 태워버려라.
녀석들한테 복수하는 거다. 전부 태워버리는 거야. 연기가 모든 걸 감싸리라. 연기 속에서만 진실이 보일 것이다. 힌트 감사합니다. 연기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야. 그 누구도. 내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신경 쓰이는 단어가 있네요. 관리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장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보인다 보여. 지옥의 용광로 위로 올라가시겠다고요?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이 지옥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금 관리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난 건데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이 지옥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확실히 평범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조사하는 건 좀 위험할 텐데. 알겠어요, 관리자님.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빠져나오시고요. 드드든. 일로 와이. 다음의 흐름을 따라. 내가 도와드릴게요. 금상. 연속 공격. 공격. 보인다 보여.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드든. 드든. 저쪽에 꽤 강해 보이는 녀석이 관리자님 말씀대로 이 낙서를 계속 따라가다간 산 아래까지 내려갈 것 같네요. 이상하네. 오, 야. 어? 여기에도 랜드브레이커의 낙서가 있네요? 드든. 이런 곳에 랜드브레이커의 캠프가 있다니. 거점 지역 기지에서 멀지도 않은데 여기 모여서 뭘 했던 걸까요? 일단 이 위험한 녀석들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일로 와이. 이때는 옆봉.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관리자님. 저기 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순서가 뭐였지? 오른쪽에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직접 분석해 보세요. 연기를 맡아. 연속 공격. 나타났겨. 다음의 흐름을 따라. 내가 도와드릴게요. 고구마 금상. 그렇게 하고 리더. 리더, 보물, 은닉. 쪽지가 여기 있고. 아니, 연기를 내가 마셨나? 나쁘네. 목이 아파. 리더, 보물, 은닉. 너는 혹시나 내일 모레 감기 걸릴까봐 역시 관리자님이세요. 마스크도 쓰고 빨리 왔거든요. 해결하시다니. 지금 동생이 독감 걸려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지금 격리 중임. 건 랜드브레이커들이 훔친 물자들인 것 같아요. 꽤 많은 양이네요. 관리자님, 먼저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공단에 물건이 있을지도 몰라요.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더 있나요? 위에 있는 부품을 떼야 된다고 하셨다. 관리자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랜드 브레이커들이 꾸민 엄청난 음모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거예요. 본 크러셔의 주먹. 보니까 제가 방심했어요. 경비원이라면서 정작 누군가한테 구출받는 신사라니 정말 부끄럽네요. 레드필드 맵 위치가 되게 잘 돼서가지고 이거를 직접 체크하면서 해야겠어요. 내가 먹은 아이템은 뭐고. 모두 제 탓이에요. 랜드 브레이커들에게 미행당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제가 맵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집중하고 있을 때 비겁하게 기습 공격을 하다니. 공식 한 녀석을 위치 맞습니다. 쓰러뜨리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녀석한테 맞아 기절해버렸죠. 깨어났을 땐 이미 여기 갇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할 게 많은 게 좋은 거죠. 보세요. 지금까지 본 낙서들이랑 그 녀석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조금이지만 낙서의 의미를 알아냈어요. 집결지. 그때 돌에 그려진 건 집결지라는 뜻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격하려는 계획일 거예요. 이 많은 거를 순식간에 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다 그게 피로감으로 오는 거고. 빨리 돌아가서 그 돌을 처리해야 돼요. 컨텐츠 많다. 랜드 브레이커 녀석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둘 순 없어요. 그냥 천천히 맞다. 음식 씹어먹는 느낌으로 다른 하면은 낙서의 의미들도 기록해둔 게 편하게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관리자님께 드릴게요. 용사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틈나면 한 번씩 해보세요. 왜냐면은 그거로 만드는 안쪽에 랜드 음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물건들을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파밍할 때 음식 먹고 하면은 좋으니까. 고난이도 제로 파밍할 때 몹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그때 A성 털 때 숙제하기 전에 음식 하나 먹고 하면 좋다. 숨겨도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숨겨져 있다니. 몇 개는 공단의 물건인 것 같아요. 바로 사티르 씨한테 연락해서 사티르 씨. 계속 더빙이 끊기는구나. 많은 게 좋긴 하죠. 보통 이제 얘가 얘구나. 컨텐츠가 많은 게 부담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을 때 부담스럽죠. 왔다 부실골. 무슨 소리지? 명일방 주세기가 머리가 심각하신데? 안돼. 흐르고 있다는 거임. 이 정도면은 수트가 움직인다고. 나 웃기네. 내 피규어가 그렇게 보니까 명일방주 코어 팬층 입장에서는 본인 최애캐를 꼭 실장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내가 원하는 캐를 직접 움직이면서 싸우고 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배치밖에 안 됐는데. 마음의 흐름을 따라. 몸님이 상당히 좋고. 연속 공격. 이걸로 끝이야.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마음의 흐름을 따라. 보여줘 않겠노. 모두 고생 많았어. 일장. 나름 이해 잘 되겠네요, 저도. 금색이군. 장난 좀 쳐본 거라네. 저는 나중에 낚시나 났으면 좋겠어요. 왜 낚시 안 돼? 어? 이게 두 개구나. 뚜뚜뚜. 아, 그 낚시 말고. 일단 상자 먹었고. 이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지금 어디야? 이 위키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상자 다 먹었고 이것도 다 먹었다 체크를 해주고 맵에 있는 상자 체크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 맵스 안 썼거든요. 그냥 자만추를 원해서. 근데 공식이 해준 거는 뭔가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가자.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기까지. 공식 맵스 있는 거는 원신이랑 엔드필드랑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 또 뭐 있지? 이런 것도 이제 로봇 끌고 와서 파괴한 거 이거 다 구현도 해놨고. 공스도 맵스가 있나? 그러니까 공식 맵스? 공식 티바트 맵은 봤는데. 무슨 소리지? 마음의 흐름을 따라. 좋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아, 야, 위에 있어? 뭔가 수상해. 너의 형상 파괴한다. 근데 젠존제는 애초에 맵스를 킬 필요 없긴 하죠. 예상대로야.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엔드필드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 멀뚱멀뚱 있는 거 봐. 뚜뚜뚜뚜뚜. 근데 이거 맵을 보게 되면 내가 지난 곳에 상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그냥 방송 안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 시선이 분산되네. 어차피 뭐 상자 먹는 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니까. 어제 어디였지? 여기 부산물 센터 여기 레전드 이거 보니까 편집자님이 쇼츠도 올리셨던데 여기에 상자 있다고.
저기 위치 레전드긴 했어요. 연속 공격. 아주 통쾌한 전투였군. 근데 말이야, 배가 좀 고픈. 근데 이제 맵스를 벌써 끝난 거예요? 보여줄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맵스를 보게 되면 그거를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재미가 날아가니까 본인이 직접 조절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뭐도 이해하는? 그거는 제가 아니라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릉성 역풍 실례하겠습니다. 연속 공격. 날려버리겠어. 여기는 다 먹었던 것 같은데? 퍼즐 잘합니다.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정말 멋진 전투였어요. 모두 고생 많았어. 이번엔 쉽네. 다 먹은 것 같은데? 같은 놈들. 꺼져라. 어차피 나중 되면은 재화로도 살 수 있으니까. 여기 말고 뚜루뚜루. 저기 좀 봐.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꺼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근처 거구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안심하세요. 어떤 상처든 잘 치료해 주실 테니까요. 전 그냥 와츠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테니까요. 이름이 전기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을 빼앗겼습니다. 랜드브레이커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라서 되찾기 전까지는 여길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런 거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짐을 되찾아 드릴게요. 신기한 게 헬멧인데 투구처럼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 헬멧인데 뿔을 만들었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이거 내 거예요, 님들아. 오? 이거 내 거 맞아? 뭐지?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저것들이 와츠 씨가 말했던 그 짐인가? 이 녀석들은 진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네. 딱 봐도 이거야. 얼른 와츠 씨한테 가져다 드리자. 이걸 보면 분명 기운을 차리실 거야. 아, 이게 내가 한 거는 흰색으로 뜨네, 맵에. 그죠? 좋아요 18,000개 받았어. 뚜두뚜. 2년이 된다면. 뚜두뚜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쪽 새끼를 탐험할 수 있다. 렛츠고. 이것도 먹어주고. 왜 하나밖에 없어? 아니 중계기가 왜 투명한 거 했더니 NPC 때문에 그렇구나. 렛츠고. No way. 저기에요. 제가 랜드 브레이커들이 물건을 캠프에 옮긴 것 같아. 와치 씨가 저렇게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걸 보면 분명 아주 대단한 물건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성능의 순간 같은데 뭔가 좀 특이한 포스도 있어. 죽어. 우상자가 없었거다. 모든 명의를 걸고 이런 건 어때? 아 진짜 헬라그만 있으면은 재밌겠는데.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얻기 위해 원동력이 되지 않나. 모든 걸 다 풀소유해버리는 순간 인생의 재미 없어질 거야. 저기 희귀한 물건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때요? 보는 눈이 있군. 예전에 스님이 집필한 책이었는데 무소유였나? 그것도 있었나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미니멀리즘 이런 책도 막 되게 유명하고. 결핍, 그죠? 기묘한 여행자. 정작 구분된 풀소유. 관리자님, 저 앞에 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생각났어요. 전에 랜드브레이커가 보물을 숨겼던 동굴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요. 로또 당첨되면 난 뭐하지? 나는 그냥 건실하게 명전만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 그 동굴이랑 진짜 비슷하네요. 관리자님, 저쪽에 있는 지옥의 용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상자를 다 찾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몇 개가 비는군요. 어찌된 사치? 일인지. 아니요. 랜드 브레이커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디폴트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나는. 잠깐만요. 통조림이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게 통조림이었던 건가요? 통조림뿐만이 아닙니다. 통조림. 물, 연료, 응급약품, 일반 아치 유닛까지 다 들어있죠. 그건 응급물자 세트잖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결국에는 쓰기만 그렇게 한다면 원하던 것도 수많은 생명을 풀돌 구할 수 해버리면 이제 맞는 내가 말이긴 이미 한데요. 가졌다라는 생각에 점점 저의 애정이 사역꾼이 식는단 말이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또 부끄럽게도 다음에 끝내 좋은 캐릭터, 도와주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 나오면 또 풀돌 하고 싶고. 그래서 전 제 이 방식으로 무한의 굴레가 되기 다른 사람을 때문에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당장 앞에 있는 것부터 재앙이 절제를 닥쳤다는 해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물자를 메고 이쪽으로 달려왔죠. 바로요? 관리가 설마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늘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집안 가득 응급물자를 채워뒀거든요. 다만 오는 길에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도둑을 만나기도 하면서 지금은 남은 게 이것뿐입니다. 와, 이걸 우와. 열정이 과하다고 해야 할지 지독하게 운이 없다고 철의 해야 사역군. 할지. 북쪽에서 이곳에 있던 랜드 브레이커는 아겔로스랑 거의 다 싸우는 처리한 것 군대 같아. 아니요. 이제 어떻게 할까?
통조림에 발이 달렸을 리는 없으니까 랜드브레이커 아니면 동물이 범인이겠네. 로또요. 그럼 스캔을 사용해보자. 동굴은 이런 게 참 지형이 재밌는 복잡하니까 상상이죠. 주변 예전에는 생물의 흔적을 발견할 가정에서 수 뭐하지? 있다면 어차피 의미가 가까이 없는데. 찾아낼 수 하지만 있을지 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꿈꾸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꾸기 때문에 희망의 생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우, 뭔가 있어. 발자국이 되게 조그맣네. 뭔가 있어. 어떤 동물이 남긴 걸까? 덩치가 큰 동물은 아닌 것 같아. 큰 귀 토끼려나? 봐봐, 큰 귀 토끼야. 쟤네 물건 숨기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잖아. 나루토랑 루피랑 싸면 누가 이게? 여기 뭐 그런 거죠. 찾았다. 통조림 뚜껑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네. 이걸 이갈이용으로 쓰다니. 스택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구차긴 해. 이런 상황에서 살기 힘든 건 똑같군요. 그래도 통조림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게 없는지 찾아봐야겠군요. 와츠 씨는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물건도 다 되찾았잖아요. 킁킁.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이 물건들이 필요할 만한 곳을 아십니까? 4번 협곡의 관리기관이 아직 살아있다면 연락을 취해봐야겠군요. 관리기관. 많진 않아도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나요. 네? 설마 말씀하신 그 관리기관이 연맹공단뿐만 아니라 4번 협곡의 일부 시설은 다른 조직이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이랑 협력할 정도의 조직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할 테니까요. 왜들 그러십니까? 아, 그게 그 상자 그냥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두 두두 두두. 잘 받아갑니다. 순서가 뭐야? 뜨뜨. 낮에 비 동료. 낮 비 동료. 이지. 역시 관리자님이 누구냐? 여기까지. 뚜뚜뚜뚜. 이거 설마 폭이야? 아, 생각났어요. 여풍이 궁이 좀 좋은 것 사티르스가 같아. 말했던 젤라틴 폭약이 이거 아닌가요? 랜드브레이커들이 여기에 숨겨놨을 줄이야. 관리자님, 얼른 사티르 씨한테 연락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회수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풍을 메인으로 쓰고 있지 않은데. 우르릉 쾅쾅. 뭔가 말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뭐야 저거.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야외에 돌아다니는 오리래는 사실 생각보다 안전하대요. 너무 멀리 따라가지만 않으면요. 최대까지 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고요? 여기 얘한테 말 걸면 되지 않아요? 말 걸어서 관리권 내가지고
퀘스트로 필요하다? 아, 이거 최대치까지 올리라는 게 그냥 여기서 이거 납품해가지고 저기 거점 발전 포인트 있죠, 1레벨 15,960 되는 거, 저거를 최대치까지 올리라는 퀘스트긴 해요. 저때가 레버테인 박아두고 여기 이제 포션 같은 거 공장 만들고 납품하면 됩니다. 저게 끝. 포션을 만드시는 게 좋긴 해요, 효율 보려면. 그래서 본진 공장에다가 만들고 포션 공장을 만들고 납품하고 자고 열 때마다 납품하면은 좋은 사이클. 근데 이제 또 공장을 만들면은 전력이 딸려서 또 배터리 공장도 만들어도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공장 하는데 4-5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저게 뭐지? 창고. 아, 120 채운다고? 거점이요? 그쵸? 어때? 그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장점은 할 게 많다. 게임의 동기부여 상승, 재미도, 공장이 재밌으면은 할 게 많아지는 거고, 단점은 이제 젤다랑 좀 비슷한데, 젤다도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친구 숫자 너무 많은데? 여기에 내가 있다 하시는 분, 이제 뭐 더 이상 주위에 받을 분? 아, 포니님도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요? 와, 몇 시간만 지나면 아델리아가 공짜예요. 쉣. 지금은 풀돼서 안 될걸요? 50명 다 차가지고? 지금 이걸 다 지우고 방송에서 신청해주시면은 제가 받을게요. 한 자리 빼고. 당신은 누구시죠? 포니님도 친추해야 돼.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여기는 아주 위험해요. 안전 허가가 없으시면 신청이 벌써 확인된 건가? 응? 진 주임님이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셨다고? 정말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전 라이코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복구 작업을 책임지고 있죠. 이쪽은 설비 공학자인 레이아입니다. 앵커가 추락하면서 많은 설비가 망가졌어요. 저쪽 근처가 가장 피해가 심각한 구역이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들은 다 옮겨놨어요. 남은 건 고장났거나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설비들이에요. 오리지늄 정연로가 아직 한 대 남아있는데 오늘 그쪽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오리지늄 반응이 불안정한 상태겠죠.
그걸 먼저 처리해두지 않으면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 가시죠. 지금이라면 설비를 끌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더 늦으면 정년로가 완전히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곧 생명이죠. 라이코 선생님, 전... 왜 그래, 레이야? 아니에요. 가시죠. 이 공장구역은 기지에서 가장 심하게 손상된 구역이에요. 관리자님이랑 펠리카 감독관님이 빠르게 앵커를 처리해서 다행이에요. 곡물귀요? 보다 보면은 귀엽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기절한 거겠죠. 우선 의료팀부터 호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작 매뉴얼이 있어요. 아마 정년로를 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폭발 충격파 때문에 기절한 거겠죠. 레이아가 여기 설비에 대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시죠. 제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라이코 선생님, 제가 의료팀을 기다리면 안 될까요? 레이야도 무서워. 전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왜 레이야 안 보여줘? 너무 무서워요. 뭐야 이거? 됐다. 앵커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는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만약 누가 또 죽게 된다면, 만약 그게 제가 된다면... 미안해. 내가 널 배려하지 못했어. 재앙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해해.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레이아는 청각이 상당히 예민해서 설비 고장을 잘 잡아내는 게 장점이지만 요즘은 견디기 힘든 소리들도 같이 듣게 됐을 겁니다. 저한테 탐측 장치랑 조작 매뉴얼이 있으니 귀가 예민하다. 별일 없을 겁니다. 같이 움직이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고요. 뜻은 스스로 드러난다고 했었는데 내가 뭘로 친 거지? 뜬뜬뜬 갔다 올게 레이야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 게 앞에는 더빙이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데는 더빙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지? 싶었어요 예전에. 레이야가 공포심을 이겨내고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는 더빙이 없어. 잘했어, 레이야. 전문가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직 당신 이름도 못 들었네요. 나요. 네? 당신이... 세상에...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역시 풍부한 경험에서만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죠. 진짜 관리자님이 실무 현장에까지 오실 거라고는. 전 괜찮아요. 방금은 좀 겁이 났을 뿐이에요. 저게 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당장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들 장비를 끄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거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앵커가 하늘에서 떨어지며 저희를 덮쳤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땅이 종이처럼 뒤집히고 일그러지며 부서지던 모습뿐이에요. 전 구석으로 튕겨져 나갔고 돌이 멈춰있어 정신을 공중에. 차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절 지켜주려다 크게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 계속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아길로스가 눈앞에 맴도는 것만 같아서요. 이건 네 탓이 아니야, 레이야. 처음 앵커를 봤을 때는 나도 그 파괴력에 충격받았어. 탈로스2는 정말 위험한 행성입니다. 앵커랑 아겔로스 말고도 침식이나 더 많은 미지의 위험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저희들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야죠. 끝까지. 서로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관리자님도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레이야, 너도 충분히 잘했어. 만약 네가 없었다면 쉽게 정년로를 멈출 수 없었을 거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관리자님도 정말 감사해요. 실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시네요. 나도 인간이요. 관리자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조금은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감탄할 때가 아니긴 하네요. 아직 재건을 기다리는 곳이 많으니까요. 어서 가자. 아무래도 네가 필요한 일들이 온 것 같네. 네. 뚜뚜뚜. 보잘것없는 임무. 개꿀. 이건 왜 있는 거지? 다 볼 것 봤나? 신지역이요? 우릉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냥 천천히 하려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마르스 폴리스는 잘 도착했다. 마르스 폴리스. 주가는 충분히 되는데 좀 봐야겠네요. 김주인님이 받으신 구조 요청 정보에 따르면
되면 앵커가 떨어진 직후 거점 지역의 여기가 바로 발전기 바깥쪽 복도 입구예요. 근데 막혀 있어서 들어가질 못하겠네요. 관리자님, 아무래도 관리자님 여기에 관리자님. 상자들을 밟고 올라가면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상자를 밟고. 아겔로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기도 요청을 보낼 방법도 없는데. 관리자님,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봐요. 주차장에 갔다. 안드레스는 24시간이래. 너 오늘 쉴 거야? 안드레는 안 쉬어. 우와, 여러분이 아겔로스들을 쓰러뜨려 주신 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흰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공단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몬스터들이 몰려오더군요. 처음에는 몬스터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만 갈수록 수가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났습니다. 네, 아겔로스가 계속 여기로 모여들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지만 여기가 그 엔드필드에서 실험하고 연구하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아겔로스가 여기로 모인 원인일지도 몰라요. 아, 그래.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다시 들어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 가끔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니까요. 관리자님, 직접 해명하실 건가요? 과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진짜니? 뭐야 이거. 홍산의 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같은 기술이라도 사람마다 운용 방식이 다른 것 같았어. 아, 그거 말이야? 사실 홍산의 검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거든. 동작보다는 검을 휘두르는 목적이랑 의미를 조금 더 중요시해. 나왔다. 진짜 아겔로스가 되게 많네요. 확실히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대단해요, 관리자님. 이 근처의 오퍼레이터들이랑 연락해봤는데 다들 CCC가 주차장으로 가는 걸 본 게 마지막이라고 해요. 왜 손이 빛나지? 공버프인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나한테 맡겨. 여기까지. 부숴야 할 땐 과감히. 드디어 살았네. 전 CC예요. CC예요? 재료 표본을 챙기러 왔었다. 왜 또 있지? 강력한 적이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해. 점프 안 되잖아 이거.
따봉 0대 있는 거 봐. 누구야? 낚시 전원 다 꺼버리겠어. 관리자님, 저기 나타났어요. 연속 공격. 이걸로 끝이야. 규칙하면 못 이 주변은 거의 다 정리된 것 같네요. 지금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문 말씀인가요? 터무니없는 소리네요. 아겔로스가 저희 설비에 반응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주변에 아겔로스가 유난히 많은 게 확실히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럼 속어법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 게 있다면 그게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뭘까요? 여기에만 있는 물건은 사실 꽤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아겔로스한테 영향을 줬다면 진작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고 보니 새로 들여온 펄스 발사기를 켜놨던 것 같아요. 설치하자마자 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제대로 뒷정리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펄스 발사기를 한 번도 조종해봤다. 스캔해봤는데 아겔로스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어떻게 안드레 씨를 아세요? 거점 지역 기지에서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설마 관리자님이세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알아뵙질 못했네요. 괜찮어. 진주임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무 연락이 없어서 말이야. 걱정돼서 와봤지. 근데 관리자님이 이렇게 와 계신다는 건 이미 상황이 다 정리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장이 이렇게 젊을 리가 없잖아. 아겔로스는 사장 얼굴 못 알아보면 좀 활동에 반응해요. 무섭긴 하겠다. 이번 앵커 습격의 파괴 범위가 비정상적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엔드필드의 연구 때문에 아겔로스가 나타났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으니 당황스러운 만큼 의심이 많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사실 이것도 그냥 뭐 게임 속의 떡밥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옛날에 막 기원전 아니면은 뭐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신내림이다, 이거는 신의 벌이야,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이. 관리자님, 지금 문제는 제가 기존의 구호 물자를 이쪽으로 배분한 게 있어서 물자를 든 전문 요원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소동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누군가 소문에 대해서 해명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관리자님. 그럼 나중에 기지에서 다시 뵐게요. 근데 뭔가 베타 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본인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의 공포를 맞이하게 되면 손이 닿질 않잖아. 어떻게든 납득시키게 하려고 뇌에다가 그냥 아다리 맞추는 거. 사람의 방어 본능. 물자 받으러 오신 거죠? 그래. 여기서 식량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근처에서 또 몬스터가 나타날까봐 걱정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그 아겔로스들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데요. 보니까 어젠가? 어제 생방송 했을 때 엔드필드 막 평가를 원하셨던 시청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관리자님, 잘 그 부탁드릴게요. 동해림 같은 똑같은 분께서 설명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엔드필드 베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엔드필드 바뀌지 않는 것 평가를 같아요. 찾고 계셨는데 그게 안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리를 안 하긴 했어요. 내가 말했던 거는 전에 저희를 구해주셨던 분이시죠? 그냥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느낌으로 유튜브를 추천드렸는데 받았다고 들었어. 최근에는 제가 게임을 평가를 하면은 실버 플레이스도 그렇고 뭔가 메모처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공단이랑 엔드필드의 이런 물건들에 확실히 대해서는 베타 때 좀 해보고 기술도 잘 알고 싸움도 게임 오픈 잘하는 첫날에는 분신 같은 분이 계셔서 게임에 관심이 제일 다행이에요. 최고조일 거 아니에요? 믿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때 뭔가 보여주는 게 평가 같은 가장 거를 설득력이 정리를 있네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시면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베타 때 기준해가지고. 여기서 구호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따봉.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관리자님 덕분에 일이 훨씬 더 잘 풀린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큰 소동이 안 생겨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안드레한테 쓸데없는 개인 취미에 매달릴 시간 있으면 이 이상한 아겔루스들을 연구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진짜로 조술 좀 두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신작 게임을 할 때 평가 있으면은 그리고 뭔가 여기에 정보를 믿을만 할 것 같으면은 좀 뭐 보게 되거든요. 가십 마냥. 뭐 약간 뭐 인벤 이런 데서 이제 신작 게임 나오면은 게임 리뷰 기사거리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하면 좋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런 거를 좀 썰을 풀고 갈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직 진행은 정출한 사람들에 비해서 도태가 됐지만 이미 나는 거기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What the fuck? 설문조사 진짜 많이 한다. 내가 봤던 게임 중에 설문조사 제일 많이 해요. 엔드필드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보통 버전 끝나고 나서 다음 버전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 보름 전? 이때 하잖아요. 아니 무슨 설문조사 벌써 2번 해 이거? 숫자요? 잘 모르겠네요. 더빙. 근데 저는 게임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명조에 고유명사 같은 거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궁금하면 그 문서 보관함을 열어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과정이 귀찮으니까. 스토리가 끝나고 대화가 끝나고 다음 스토리 진행을 가기 전에 탭을 열고 문서 보관함 열어서 그 항목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중요한 거 나오면은 딱 눌러서 보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또 고유 명사가 있나 싶은가 하면은 랜드 브레이커 뭐 재강호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게임을 보다 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굴착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약간 문명 파괴자의 느낌이긴 한데. 천사는 진짜 저도 모름.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거는 명일방주에 있거든요? 고유 명사가 결국 게임적인 요소를 담아내기엔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인공 말 안 하는 거. 명일방주는 근데 말 안 하는 게 디폴트일 것 같긴 해요. 원작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명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양 영어로 말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막 만화, 체력, 몬스터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다 무음구역, 주파수, 비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대체. 근데 알고 보니까 치환해보면은 이미 알고 있던 거임. 근데 뭐 한번 이해되면은 되는 부분이라. 피곤하구만. 피드백 진짜 중요하긴 하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진주인님께서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분들이신가요? 맞아요. 전 에릭이고 이쪽은 루예요. 근처 지역에 복구 작업을 맡고 있죠. 이곳에는 많은 작업자분들이 임시로 머물고 계세요. 많진 않지만 약품이 남아있기도 하고 작업자분들도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건 아니라서 당장에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재난 이후로 다들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로서 작업자분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전에 피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피아?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전 그것보다 작업자분들의 물질적인 요구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먼저 충족돼야 정신적으로도 안정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작업자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위로가 필요해요. 스탠리. 여긴 너무 조용해요. 노래 틀어줄게. 안녕하세요. 그만해. 내 코에 털 들어가면 안 돼, 오두야. 뺄 수가 없어. 지금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건 약품이랑 물자 같네요. 근처 창고에도 약품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따로 도와주시기까지 한다면 약품 문제는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 문제는 지연되고 있는 물자인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이거 봐.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봐야겠네요. 일단 약품 문제부터 해결하고 생각하시죠. 냄새 지려. 메밀꽃 가루. 운송 라인을 확인해 달라. 어우, 밝어. 이건 빵? 설마 이게 윌버 씨가 말씀 엔드필드의 물류 상자네요.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방에 흩어진 물자를 따라가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두. 지나갑니다. 관리자님, 여기 동굴이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막혀 있네요. 뭔가 숨겨놓은 장소처럼 보이는데 흑파해볼까요? 어그로가 안 풀려.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나한테 맡겨. 이런 건 어때? 예상대로야. 아주 훌륭했어. 아주 훌륭했어. 한시. 어우, 털.
강한 놈이 영신 전투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연속 공격 날려버리겠어. 잘 보고 와, 반피 빠지네. 정말 대단해요. 부숴야 할 땐 과감히. 악을 제압하라. 연속 공격. 나한테 맡겨. 영신 견성. 이런 건 어때? 아야. 처리해야 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건 저도 어때?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 맡겨. 여기까지. 두 번의 기회는 없어. 장비 세팅이랑 이게 좀 빡세긴 하죠. 여기까지. 끊어야 할 땐 결연히. 나한테 맡겨. 끌 때는 빠르게. 완벽한 호흡이야. 그런지 갈 수 있어. 연속 공격. 공격. 다음의 흐름을. 하루 종일 그룹이 되네? 원래 이랬나? 연속 공격. 이걸로 끝이야. 위험했어. 어서 부상자부터 구하자. 위험했어. 이야, 금색이군. 장난 좀 쳐본 거라네. 주워라. 뚠뚠뚠 빠라바라밤. 와슈. 뚜뚜뚜뚜뚜. 레코드 플레이가 있다. 예전에 여기서 수습 생활할 때 뭐야? 대사 바로 끝나네? 레코드 판이네 이렇게 보니까. 동그라미가 아닐 뿐이지. 대단한 기술이 있네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근본 노래 가자. 이게 아닌데? 공장 요소가 그렇긴 하죠. 삶의 공간을 잃어버렸다. 전 제가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그럼 왜 여전히 다들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에릭 씨, 조금 전 작업자분들이랑 대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기 엔드필드에서 오신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적응하려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번 재앙에서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이 상처들은 시간이 천천히 치유해 줄 거예요. 이런 순간들을 웃음으로 대처하려는 사람도 눈물로 아픈 추억들을 씻어내려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선택이든 우린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해요. 루시, 이해했어요. 참, 레코드 플레이어를 가져오겠다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야. 많은 도움이 야. 됐거든요. 아니에요. 전 아직도 부족한 게 많네요. 감사해요, 루시. 야. 전문가님도요. 그러고 야. 보니 이름도 못 여쭤봤네요. 관리자요. 네? 설마 전문가님이 바로 그... 세상에,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정말 오실 줄이야. 루시, 이 좋은 소식을 모두한테 알려야겠어요. 댕가댕가댕. 아. 말로 해. 진짜 그만해야 되나? 원래 이때까지 방송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야. 뭐. 하나만 할게. 아크라이트. 내려갈 거야. 관리자, 피오나한테 얘기 들었지? 이번에 지원을 요청한 건 아크라이트 오퍼레이터야. 맞아. 엔드필드와 협력하는 조직인 만물의 대지 소속이거든. 만물의 대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생존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유랑자들이 모인 조직이야. 유랑자들. 사람들은 그 유랑자들의 거주지를 황무지의 피어난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아크라이트 오퍼레이터는 이곳의 방랑자 중 한 명이야. 세계를 떠돌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존재지.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이 아크라이트 오퍼레이터한테서 생존 기술을 배웠어. 전부 황무지에서 생활하며 쌓았던 생존 경험이야. 노래의 형태로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지. 당연하겠지만 엔드필드의 오퍼레이터들도 배울 수 있어. 그런 방랑자가 우리한테 도움을 털. 청했다는 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다는 뜻이겠네? 그럴지도 몰라. 얼른 아크라이트 오퍼레이터한테 가보자. 가자. 아크라이트. 명주빛. 방주빛 아니야, 방주빛. 근데 황무지에서 노래로 생존의 기술을 전달한다 했잖아요. 황무지다 보니까 지식을 책으로 남길 수 없으니까 노래로 구전돼서 이어져 내려온 거고, 그리고 또 노래는 외우기 쉬우니까 황무지의 생존 비결이 아닌가 문 앞에 누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펠리카, 아크라이트 씨가 아닌데? 여기에요. 정말 잘 됐네요. 여기에요. 이렇게 빨리 와주시다니. 오랜만이네요, 카자 씨. 근데 왜 카자 씨가 마중 나와 계시는 건가요? 아크라이트 씨는요? 아, 그게 아크라이트 씨는 이유도 편하고. 여러분께 메시지를 남기시고 바로 아이를 찾으러 가셨어요.
저한테는 여기 남아서 여러분께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하셨고요. 오늘 점심에 임시 거주지에서 한 아이가 실종됐거든요. 아이가 실종됐다고요? 그럼 빨리 찾아야죠. 혹시 단서는 있나요?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미아라고 해요. 진이의 친구고요. 오늘 미아네 오빠가 순찰하러 나가면서 저한테 미아를 노래가 약간 미아는 유튜브 어릴 때부터 쇼츠로 지식 배운 느낌 활동적이었던 아니야? 애다가 노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했고요. 근데 아침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어요. 진짜 잠깐이었는데 점심 먹자고 부르러 왔을 때는 이미 미아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이 앞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미아가 랜드브레이커의 낙서 위에 덧그린 그림이에요. 아크라이트 씨는 그걸 보고 단서일지도 모른다면서 미아의 낙서를 따라가셨어요. 약간 어린아이용 동요도 있을 거고 랜드브레이커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서. 지식인을 위한 노래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 낙서들 전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아크라이트는 도전 천국 나가면은 무조건 우승하겠네.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으니까. 단서를 따라서 추적해보자.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 나가봐야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 옛날에 도전 천국 봤을 때 모르는 노래 나오면은 사람들이 땡 하고 틀린 걸 이럴 개웃겼는데. 때 이런 곳을 혼자서 돌아다닐 정도라면 아크라이트 씨도 보통 실력은 아니겠네요. 잠시 친구를 좀 받고. 검색. 신청 목록이 가득 찼대요. 이렇게 하고 8명 1명은 간다. 한 시간? 접었어. 한 번만 봐드립니다. 3일 되면 삭제. 한 자리는 포니님 친추 받아서. 무슨 소리지? 미아가 그린 그림이야.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이런 작은 로봇을 본 적이 있는데 미아도 비슷한 장난감을 갖고 있던 걸까? 이 눈 모양은 본크러셔 집단의 표식이야. 이미 정찰한 곳이라는 뜻이지. 정찰. 생각해보면 랜드브레이커도 그림으로 서로 소통하니까 뭔가 보면 볼수록 그냥 그림을 집 모양으로 바꿔놨어. 생명에 대한 미아는 가족들이랑 같이 이게 안전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쉴수 있는 명예방주 하면 할수록 집을 옛날에 기원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에요. 본크러셔 집단은 이 표식을 새로운 두목이 나타났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저런 지옥 문양도 이집트에 막 있잖아요. 이런 기호는 뭐고 극지 탐사. 극지 탐사는 또 북극 아니야? 아니요, 이거 더 뒤에요.
이 표시는 영역을 뜻한다는 거야. 호두가 문 열어달래요. 집에 뽀송이가 있단 말이죠? 동생이 집을 비워가지고 여행 때문에 뽀송이랑 호두랑 만나니까 그냥 개판 됐음 그냥. 싸우는 소리가 들려. 안에 적이 있어. 이 영역을 놓고 싸우는 맹글러도 이렇게 잔인하진 않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크라이트 씨야, 얼른 가서 도와주자. 잘 맞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영역 싸움 하려고. 다음의 흐름을 따라. 그래서 아까 게임 얘기 이제 이어서 하자면은 퀘스트 중엔 또 말을 못하겠구만. 우와, 정말 대단한데? 대단한데? 유적에서 비슷한 설계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게임이 메모장을 켜. 만능의 메모장. 화면 반을 가려버리네? 아까 뭐였어? 거점 기지구역. 세계관이 엔드필드 빌드업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 거점 기지구역에서도 레이아랑 어떤 NPC랑 앵커가 박힌 절망적인 상황, 앵커가 박히면서 주위 사람을 잃어버린 부딪히고 그냥 인간의 두려움? 뭐 이런 걸 표현하는 퀘스트고 그렇게 했으니까 줄 맞춤이 좀 빡세네? 잠깐만요.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도 나타내고 극복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보여줬고 직원 숙소에서 본인은 T답게 T 행동처럼 필요한 거 다 구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왜 치료 안 되는 거임? 이랬는데 마지막 NPC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가족도 잃어버리면서 침묵으로 애도하고 있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어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 세계관에 몰입시키려고 씨를 꿰는 느낌.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이게 어쨌든 게임이 내 현실 세계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막 되게 판타지스러운 게임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막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명일방주도 있고 특히나 이제 니케 제가 머리에 둔 거 니케 그리고 뭐 원신 명조 뭐 사실상 뭐 다 동떨어져 있는 세계관이긴 한데 이제 거리가 더 먼 게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게임들이 진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면은 몰입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 몰입을 도와주려고 생긴 퀘스트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퀘스트가 그냥 서브퀘가 아니라 더빙이 있는데 중요한 인물하고 또 표시가 돼 있고 근데 막상 가면 뭐 얻는 게 없어. 그냥 사료 주고 뭐 보통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내 기능이 뭐 개방이 되거나 뭐 새로운 지역이 열리거나 그런 물질적인 게 보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엔드필드 세계관이 대충 이렇다 그런 거를 첨언해주는 퀘스트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NPC가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웃으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울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있다. 이런 문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프로게이머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경기에서 지고 화가 안 나면 은퇴를 해야 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엔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았어요. 경기 치고 중요한 뭐 결승전 치고 그럴 때 화를 내고 6개월. 아 감사합니다. 달투냥 6개월님 6개월님? 달투냥님 6개월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제 화내고 팀원끼리 뭐 건피하고 뭐 옥신각신하고 그러는 게 초반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츰 지나다 보면 이 상황을 더 스무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나 뭐 예를 들면은 서브컬처 게임으로 대입할게요. 픽 둘라면 화나.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왜 난 또 천장을 쳐야 돼?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상 뭐 그러려니 해. 이제 뭐 픽 둘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언젠가 평균액이 될 거고 제가 지금 원신 픽업할 때도 맨 처음에 다이렉트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발작을 했는데 뭐 지금은 그냥 그러니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무뎌지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본인만의 마인드가 탑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엔 제일 처음엔 그러니까 나중엔 경기를 져도 웃거나 분위기를 풀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경기 진 게 큰 타격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른 거고 근데 시간 지나면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른 거고 화는 똑같이 나는데 근데 푸는 방법이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 상황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프로게이머 때 진짜 지옥 같은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숙소에서 경기장 가는데 통근 거리가 1시간도 돼요, 차 타고. 그러면은 경기를 지면은 그 스타렉스 차에서 7명 정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냥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자거나 뭐 핸드폰 보거나, 여튼 뭐 그런 게 있죠. 그 숨 막히는 분야 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걸 겪다 보면은 뭐 더 지기 싫고. 그 진짜 림버스 컴퍼니의 버스 탄 거 마냥 그냥 그런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 돼서 이제 장비를 이제 도착해서 연습실에다 이제 끼고 다음날 스크림도 해야 되니까 끼고 이제 뭐 바로 이제 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끝나고 이제 뭐 솔랭을 덜어 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졌던 경기를 다시 복귀한 사람도 있고, 그게 막 다 제각각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마냥 푸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다. 뭐 어쨌든 이거는 제 얘기고, 중요한 골조는 이 퀘스트들이 이 엔드필드 세계관, 이 탈러스 2에 동기화 시키기 위해 있는 퀘스트들 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자체가 명일방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방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건 결국 노아의 방주잖아요. 생명, 거기에는 막 씨앗, 문명을 존속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고, 이 홍수가 끝나면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있는 게 노아의 방주인데, 명일방주도 이제 이동도시란 컨셉으로 방주 형태를 좀 띠게 되고, 근데 이제 로도스 아일랜드는 그 안에서 제약회사로 광석병이라는 걸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질적인 생명이란 키워드에 가깝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델리아요? 아델리아 로드스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이. 동물 요소. 내가 해볼게. 이상하네. 분명 이 정도의 전류면 충분할 텐데 말이야. 이런 종류의 문은 꽤 많이 열어봤거든. 좋아. 이렇게 강한 전류에도 반응이 없는 걸 봤을 때는 관리자,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인연 중요하긴 하죠.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전설이다가 볼 때마다 좀 신기했음. 말이 안 돼. 네, 영화. 뭐야, 왜 안 돼? 아. 정말 신기한 능력이네. 기회가 된다면 사자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애초에 설정? 아, 그 뭐였지? 엔드필드 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나? 나중에 뭐 나와요. 테라랑 탈로스랑 해가지고 뭐 얘기 나온 거 있는데 누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미야. 크라이트 언니, 여기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아크라이트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온다. 전투 여기 보면은 도시들도 다 이동 도시잖아요. 그냥 본인들만의 방주를 그렇게 펴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미야, 더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젠 괜찮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양한 노화일 수도 있고. 괜찮아. 미아를 도와주러 온 언니 오빠들이니까. 이쪽은 관리자라고 해. 관리자님. 저 이 마스크 알아요. 지니가 이 마스크를 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그려진 그림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모르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람의 감정이 나쁜 사람들 우주와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줄명할 수 없는. 갑자기 산속에서 문이 하나 열리더니 어떤 언니랑 오빠들이 나와서 나쁜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언니랑 오빠들이 밖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절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언니랑 오빠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나쁜 사람들이 언니랑 오빠들을 잡겠다고 저쪽 문으로 들어갔어. 아직도 이 신체들은 조용히 숨어 어느 정도 이제 다 파악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아크라이트 이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도 미지인 게 감정이랑 뇌잖아요. 빨리 쫓아가자. 이 두 가지까지 다 되면은 결국 사람과 기계는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저 사람들을 구하자. 익숙한 얼굴들이네. 뇌랑 감정까지 다 구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면은 결국 이대로 기계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 순간 인간과 기계는 다를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다행이다. 정말 이거 죽는 줄 알았어요. 금차! 연속 공격. 마음도 늙으면요? 그게 우주 복사 배경 아닌가? 마음이요? 마음은 오히려 그거랑 좀 다르죠? 오히려 마음은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감정 자체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걸 서브컬처 게임에서 스토리로 자극시키려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림버스 컴퍼니 하고 나서 느낀 게 되게 잘 맞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고. 여기까지. 나한테 맡겨. 버려야 할 때 단호히. 어느 손에 있게?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모두 고생 많았어. 10이요? 예상대로야. 일단은 제가 살아있는 시대에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광물들은 운들이 좋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해보지 않을까요? 어쨌든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해봐야죠. 뭐지?
어? 뭐지? 어? 쉣.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장난꾸러기 봤음. 영일방주에서 유난히 군상극이 많은 이유가 또 사람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려면은 감정과 감정의 부딪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와, 정말 대단한데? 크리스털 절단도 한다. 찾았다. 아겔로스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니. 그래도 다행이야. 근처 주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진 않아서. 자, 이거 퀘스트하고 자야겠다. 누가 온다. 경계를 늦추지 마. 저 덩치가 엄청 큰 랜드브레이커 말이야. 침식 물질을 흡수해서 저렇다는 거지? 확실하진 않아. 본크러셔 집단은 원래부터 힘을 숭배하는 집단이거든. 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지. 지금은 리더가 바뀌었으니 어떤 일을 벌일지 더 예측하기 힘들어졌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미야, 우리 뒤로 숨어. 아크라이트 씨는 그 열 에너지 손가락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해주세요. 저 녀석들은 우리가 처리할게요. 웬 놈이냐? 연속 공격. 이런 건 어떻게 나한테 맡겨. 내 차례야. 여기까지. 이걸로 끝이야. 쨍그랑 자유다.
황무지의 생존 기술. 언젠가 미끄럼이 될 거야. 다른 애들 말을 못 건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 우선 네 생각을 듣고 싶은데. 현재에 맞춰 판단한다. 그렇지만은 않아. 만물의 대지 방랑자들은 각자의 행동 방식이 있거든. 네가 방금 말한 건 어쩌면 방랑자로서 내 습관일지도 몰라. 방랑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자신만의 노래를 전할 뿐이지. 우린 이걸 한나라고 불러. 어떤 한나는 사자로부터 배운 지혜고, 어떤 한나는 우리가 이 행성 곳곳에 돌아다닌 발걸음의 흔적이야. 하지만 모든 한나는 결국 하나로 모여. 사실 모든 여정의 시작은 같으니까. 서로 도와가며 이 행성에서 살아남는 것. 그게 내가 엔드필드에 온 이유이기도 해. 이곳에도 분명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하자. 소스? 다니엘. 미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나 아닌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다 미야 잘못이야. 우엥. 미야, 이제 절대로 혼자 막 돌아다니지 않을게. 보고 있으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네. 어쩌면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엔드필드가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이유겠지. 여긴 정말 랜드브레이커가 하나도 없네요.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여요. 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보금자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죠. 이제 우리가 힘을 보탤 차례예요. 좋아요. 희망의 대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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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요. 딱 여기까지 하고 결국 오리지널 연구 구역은 가지 못했다. 여기야, 관리자. 풍속도 적당하고 시야도 양호하고 보드 타기 딱 좋은 날씨네. 내일은 그나마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은 아마 광산구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한다면은 그때 좀 하고 숙제를 좀 미리 하고 좀 큰일 난 게 출석 체크 베이스 출석 체크 산 다음에
할인 쿠폰은 지금 뭘 사야 되나 지금 고민임. 이걸 진짜 사야 되나? 인게임 재료 무기 경험치. 사실상 왼쪽에 있는 토큰보단 오른쪽에 있는 게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솔직히 저거 살 바에 그냥 트럭을 더 지르고 말지라는 생각이긴 해요. 내 생각은. 그다음에 여기 주간 패키지도 있고, 주간이 30, 120, 240. 차라리 이걸 사기 낫긴 하네. 무리고 토큰을 살 바에 그냥 주간 패키지를 꾸준히 사고 남은 돈은 그냥 트럭을 사기 나을 것 같긴 함. 백만. 처음 거요. 그러니까 일반 무리고 이거 이 전에 있던 거는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진짜 숨이 턱 막히긴 해요. 사장님 거 같긴 해.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거 같긴 해요. 그니까 사장님들이 픽업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상시 애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걔들 전부 지워주기 위해서 있는 패키지? 그런 느낌? 그래서 딱 그냥 소과금 정도 할 거면은 패키지 사고 가끔 트럭 사고 주간 재료는 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 여유 있으면은 딱 저 정도 살 듯? 저는? 패키지요. 필요할 때 꺼내 먹기. 아, 근데 모르겠네. 또 지나고 나면은 되게 좋았던 패키지로 생각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파이프 괴물. 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졸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서브컬처 게임들이 음, 1.0 버전 빌드업의 단계라 되게 심심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임들도 1.0 버전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나 뭐였지? 원신, 공스, 젠존제, 영조, 니케, 리버스, 림버스 또 뭐였지? 소전
근데 결국에는 이 게임들이 라이브 서비스 꾸준히 해야 하고 스토리를 끊임없이 내야 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빌드업 단계가 필요한데 1.0 버전에서 도파민을 터뜨리기엔 되게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1.0 버전이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1.0 버전에서 사람들 만족감을 주려면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뭐 세계관 설정이 정말 흥미롭다거나 해야 하는 해야 하는데 랜드필드는 그냥 일단 공장으로 밀고 간 느낌. 제가 일단은 물음까지는 해봤잖아요. 물음까지 하면서 느낀 게 중간중간 컷신이나 환경이나 캐릭터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눈요기는 좋거든요. 5분. 제가 1.0 버전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 원신 설산 탐험이 제일 기억나. 붕스 쿠쿠리아 생각나. 젠존제 걔 뭐였지? 제로 공동에서 꽃처럼 생긴 놈 있잖아요. 이거 얘 이름 뭐였죠? 이름 세 글자? 아, 니네베 잡을 때 미야비랑 보스 테마가 기억나.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1.0 때 좋은 기억을 하나 가진 상태로 그 게임을 1.1, 1.1, 1.3, 1.4 이렇게 일점 때 없다고? 설산 그럼 언제 나왔음? 보임? 나의 원신 설산. 아 그래요? 그럼 대체 1.0을 어떤 재미로 한 거예요? 그냥 이 오픈월드 게임처럼 나와서 사람들이 하신 건가? 몬드 리월? 그럼 리월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리월은 그러면은 타르탈리아랑 막 안 싸웠을 거 아니야 1.0 때는. 군옥각 떨군 거는 마신 잡는 거 아니? 바다에서? 군옥각? 명조 뭐가 기억났냐? 혈행이 기억나. 미안. 여드름 떼준 게 뭐죠? 난 솔직히 명조 패링 때문에 시작했음. 그래서
제가 일단 나의 엔드필드 베타를 하면서 첫 뇌리에 남은 코어 기억은 제강호에서 4번 구역할 때 브리핑 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서브컬처 게임에서 이제 뭐 콜옵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장면이 서브컬처 게임에서 나온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밀키트처럼 딱 제조해서 시각적인 표현으로 보여준 게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맵 구경, 뭐 전투 파티마다 연계 공격 로직 생각하면서 파티 짜기, 뭐 약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생겼단 말이야,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거잖아요. 1.0 버전에서 유저를 어떻게 해야 남길 수 있나.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1.0 버전에서 유저를 잡는 방법, 임팩트 있는 장면. 예, 뭐 이거는 뭐 도파민. 아 근데 좀 어렵네. 게임성 자체가 재밌게 공장 있겠죠? 나 지금 너무 오래 깨서 그런가?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라이브 서비스를 되게 오래 된 게임 특성상 1.0, 막 1.1, 1.2 이런 버전들은 빌드업의 단계다 보니까 게임상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나마 물은 가면은 이상한 애가 나오긴 해. 걔 때문에 뭔가 호기심이 일긴 해요. 근데 이제 이 4번 협곡에서 무릉까지 가는 기간이, 플레이 타임이 적어도 20시간은 난 된다 보거든요? 적어도 20시간이야. 무릉까지 가는데. 그래서 게임을 찍먹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2~3시간밖에 안 해. 내가 느끼기에. 근데 찍먹이죠. 대작 게임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 보통 2~3시간 하거나 인터넷 방송으로 살펴보거든. 그래서 무릉까지 가지 못하면은 코어층 아니면은 진짜 이런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 말고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낀 거 그래요. 그냥 주위에서 이제 그런 반응들 보다 보니까. 근데 페미오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초대석으로 인터뷰 걸 보면 게임의 깊이를 위해 플레이 타임 탭은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명일방주 IP를 되게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오히려 막 빌드업 단계를 포기하고 초중반에 중역을 넣을까 싶었는데, 근데 사실상 저는 그걸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무릉에서 저는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또 어려우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게임사에서 따지면은 그 무릉까지 가는 길이 재밌어야 돼. 그게 재미가 없으면 이제 게임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긴데 이제 지금은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그냥 모든 SNS, 유튜브, 인터넷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SNS 하면서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트위터도 보고 하는데 보면은 글이 그냥 절여질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내 뇌가 조림된 느낌이야, 완전. 난 특히 인스타가 좀 충격이에요. 인스타 보면은 항상 릴스라고 해야 되나? 그 쇼츠라고 해야 되나? 항상 뭔가를 벗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거나 뭔가 막 그래. 난 제일 인터넷 그 인스타에서 처음 본 게 딱 이제 복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막 뭐 차가 있어. 그럼 뭔가 막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끌고 온다면 막 차가 막 흔들리는 막 그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게 항상 인터넷에서 버젓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도파민이 자극받으면 자극받을수록 더 열리는 구조다 보니까 그 도파민을 채우려면 더 높은 도파민을 계속 주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자극에 있어 채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 근데 반대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극을 쫓아가야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마약이긴 하죠. 약간. 그래서 제가 명일방주 쪽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딜레마 같긴 해요. 이게 개발사의 딜레마도 있긴 한데 나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말하다 보니까. 근데 또 모르겠네. 도파민이요? 그럼 도파민은 뭐 그래서 보통 밈 같은 거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뭐 그런 것도 난 그래서 오히려 그게 되게 건전한 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욕 하나 없이 건설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뭔가 되게 미역줄기 같은 맛이야 그 밈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거리낌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억지로 싫다는 사람한테 매겨봤자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거고, 내가 게임이 아니 재밌어도 주위에 추천해봤자 그 사람의 타입의 취향이 안 맞으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관심 받는다.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거는 이 엔드필드가 대중성을 더 잡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젠존제 생각이 좀 났거든요. 젠존제가 처음에 이제 엔드필드로 따지면은 TV가 공장이고 전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TV가 되게 악평을 받으니까 TV 그냥 드러내고 그대로 갔잖아요. 물론 엔드필드는 공장을 드러낼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런 게임은 아니니까. 이게 아이덴티티인데. 근데 이제 대중성을 잡는다고 치면은 뭐 어떻게 가려나? 이게 모르겠네요.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명일방주가 진짜 신기하긴 해요. 그냥 텍스트밖에 없는 스토리 전개에다가 게임성으로 밀고 나간 게임이고, 그냥 게임 자체가 재밌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게임 만들어 왔거든요. 공작을 지어주는 수준. 근데 이미 청사진 자체가 공작을 지어준 수준이라 솔직히.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나중 되면은 청사진이 아니라 그냥 아예 공장 프리셋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냥 이 사람의 공장 자체를 그냥 따라하는 그런 거. 채굴이도 3-4시간. 그래서 저는 엔드필드를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콘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으로 따지면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튜토리얼 과정하고 있는데 바로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난 게 또 뭐냐면은, 결국엔 서브컬처 게임에서 가차는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차는 도파민이 팍 터지게 제일 좋은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엔드필드는 슴슴한 게임이야. 초반에 그냥 소금 안 넣은 설렁탕 같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헤드헌팅으로 도파민을 이렇게 내버리고 게임은 슴슴하니까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또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엔드필드는 촉법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다른 게임들은 이제 여기다가 인게임에서 사료 번거로 50회 연차를 해서 노선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엔드필드는 그거랑 좀 대척점으로 스토리를 일정 단계 밀었을 때 주는 가차권으로 이제 10연차 해가지고 총 40연차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도파민을 좀 조절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끝나면은 이제 공장으로 있고, 이제 우리 공장도 바빠. 너 여기서 도파민 안 터지면은 너 이거 재미 못 느끼면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설렁탕이랑 좀 안 맞는구나. 그냥 뭐 갈 길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쉬운 게, 그냥 요즘 메타가 고자극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하는 사람은 계속 하긴 할 텐데. 족쇄? 근데 저는 족쇄라기보다는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다고 절대 생각하겠네요.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뭐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냥 슴슴했어. 근데 결국에는 그랬던 경험도 나중에 연결전처럼 이어 붙어서 딱 하고 유레카가 되는 부분이 된다고 오거든요. 항상 뭐 그런 게 고민되긴 해요. 메타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인드가 멋있어서 게임 계속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내 가치관에 좀 비슷해서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에이야, 그것도 이제 명조 대입법 하면은 이제 능량 넣어서 미안하다 사죄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권. 근데 선택권은 도파민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선택이 된다? 랜덤이 배제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거는 가차가 아니라 숙제로 받게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뒤늦게 베타 느낌이라고요? 그래요? 베타 때 한번 넣어보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리스할 것 같으니까 넣은 건가?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델리아가 워낙 베타 해본 사람들이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아델리아가 없는 촉법이었으면은 좀 더 좋긴 했겠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솔직히 저는 그냥 게임을 좋아하니까 뭘 나하든 어차피 올콜렉 할 거라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게임을 초반에 하는 사람인데 3일차에 공짜 준 캐릭이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손해본 느낌이긴 하죠. 손해를 봤죠 애초에. 다른 사람은 캐릭터 하나 더 있는 건데. 그쵸, 리스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게임을 그냥 진득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빠르게 이제 그냥 그 게임 즐기는 사람도 두 부류잖아요. 서브컬처 게임에서 이제 스토리를 진득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냥 전투가 맹목적으로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이랑. 근데 어쨌든 대중성을 따지려면 스토리 보는 사람은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신경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MP는 공장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저리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것도 결국 나 혼자 생각했다가 하루 지나면은 아 그때 그냥 말할 걸 해가지고 후회하는 편이라 그냥 생각날 때 말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건 어때? 컨베이어 벨트요? 그니까 그게 약간 도파민 요소 아닌가? 빨리빨리? 뭔가 그냥 다 먹어치우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냥 뭔가 글러튼이 된 느낌이야. 그런 반응을 보면요 전. 뭔가 그 속도를 2배속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저는 여유가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랑 어떤 상황을 대입하면 되게 감정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테크에 따라 벨트를 올린다고. 근데 결국에는 4번 구역하고 물은 가면은 4번 구역에 공장한 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그 구역을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얘 또 사람마다 각자의 시간이 가치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게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게임 막 2시간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게임 분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다 무릉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넘어가면은 게임으로 치면 DLC 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뭐 여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물은 가면은 일단 뭐 가보시면 압니다. 이것도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 뭐 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잉. 배고파. 그쵸, 초기화가 더 편할 수도 있긴 하죠. 콘솔 게임으로. 네, 서브컬처 게임을 한번 내본 개발사들은 콘솔 게임 저는 내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수익 차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콘솔 게임에서 내는 그 스토리 분량으로 절대 만족 안 할 것 같아요. 하이퍼 그리프는 본인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콘솔 게임 작품으로 만족 못 할 것 같아요. 아스테리스는 그냥 진짜 엔드펠드 내보려고 테스트해본 느낌? 물론 그 게임이 뭐 완성도 납득은 아닌데 제가 안 해봤으니까.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닐까요? 어쨌든 콘솔 게임을 한번 내고 이제 끝나는 게임과 엔드필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다 보니까 명일방주를 3D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엔드필드니까. 그것도 있죠. 콘솔에서 좋은 장점 같은 거 가져와서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넣는 것도 서브컬처 게임 보면 되게 많긴 하죠. 특히나 인디 게임들, 좀 가벼운 게임들, 게임성 같은 거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고. 스토리를 모바일에 우겨넣기 우중 사장이 소전이를 통해 실현했습니다. 에라이 무친놈. 그런 게 나쁘다고 볼 순 없고. 그래서 그냥 느끼는 거는 이 해미 아저씨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성공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이제 게임으로 해서 나도 만약에 롱런 하면 되게 좋은 거 마냥. 근데 이제 늘 갈림길에 서 있는 것들이 내가 잘하는 걸 하자, 좋아하는 걸 하자 해서 늘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잘하는 거는 잠깐만, 얘네 왜 여기 있어? 내가 잘하는 거는 롤이고
재밌는 거는 서브컬처 게임인데 내가 잘하는 걸 하려면은 롤을 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이 갈림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재밌는 걸 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브컬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해미 아저씨도 본인의 재밌는 거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명일방주에서. 그래서 엔드필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낼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긴 해요. 옆에서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롤 채널이요? 모르는 사람 많긴 하죠. 저도 나도 재밌어야 내 방송이 재밌고 나도 게임에 몰입을 하는 사람이라서 재미가 없이 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재밌어야지. 여튼 얘네 만난 거 개웃기긴 하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하루에 롤 3판 진짜 고역이긴 했어요. 그냥 LOL이 재밌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그것도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건지 광고여서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결국 행동과 말과 그런 데서 다 느껴지거든요. 보면은 특히나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다 라이브다 보니까 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편집 영상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방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그냥 이 디렉터 아저씨를 나오면은 본인 게임을 재밌어 하는 게 그냥 보여. 그래가지고 그런 게임들이 더 정감이 가요. 그래서 제가 로아를 접었는데도 로아 공방 봤던 이유가 그냥 본인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를 본인 게임을 덕질을 해. 그래가지고 봤어요. 나도 그냥 그 에너지 받는 게 좋거든. 그래서 최근에 좀 되긴 했지만 그 시즌 1 스토리 완결 나가지고 썰 풀 때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솔직히 방송이 보면은 슴슴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말을 야부리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재밌는 얘기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긴 해요. 내 개인적으로. 그냥 뭐 사상이라거나 가치관이라거나 그냥 뭐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석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재밌긴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방송용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혼자 할 때는 그렇긴 한데 합방할 때는 또 재밌긴 해요. 합방할 때는 저도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약간 술자리 같은 거라던가 모임 가면은 항상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한 사람 구석에서 제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긴 해요. 이런 건 어때? 뭐 그런 사람이다. 잘 긁는다. 근데 보통 이제 아이 성향인 사람들도 친해지면 말 트고 하면 이런저런 농담 주고받고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긴 해요 저도. 이 창술 모션도 신기하긴 해.
저 그냥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이 평타 한 대 한 대마다 납도하는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그냥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연속 대시 이런 거 스테이나 빠지는 거 봐. 이성이요? 무난한 건 경험치. 이거를 제일 좋은 거는 창고를 열어요. 여기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기서 종류별로 모자란 걸 캐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는 지금 괜찮으니까 무기 돌파가 좀 없잖아요. 무기 돌파 뭐 아니 뭐 오퍼레이터 돌파. 여기서 가지수 적은 거 하시면 될 듯? 어쨌든 무엇이든 캐두면 다 쓸 데가 있어요. 이 게임은. 랜드필드는 레벨업 구간에 경험치 제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좀 귀찮긴 해요. 아 맞아, 돈도 제일 좋고 팔로시안 화폐가 제일 무난하긴 해요. 진짜 어디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판이요? 뭐 쩔수? 그래서 저는 게임 볼 때 이런 모션 디테일, 그 다음에 뭐 음성 바리에이션, 뭐 스킬 하나 쓰는데 대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솔직히 좀 짜쳐요. 스킬 하나 써도 대사가 3개 정도 있고 약간 뭐 그런 거 좀 디테일 쓰거든요. 내가 평소에 많이 봐야 되니까. 잘 봐. 공장 부수는 거요? 그거 완전 돈스타브인데.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 거주지에서 타워 디펜스 하는 정도로 막을 것 같고, 그거 나오면 너무 귀찮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 게임은 스트레스 받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코어식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비중을 따지자면 되게 낮다. 로아의 헬 컨텐츠가 안 나오는 이유. 이벤트 보상이요? 그러면 엔젤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걸요? 제가 느끼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건물 직접 지어놨는데 부서지는 거에 스트레스, 그걸 또 가야 스트레스, 근데 심지어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스트레스. 그럼 이제 접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 명일방주는 또 재료를 안 퍼줘서 약간 부족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항상. 내가 그런 게임 느낀 게 원신이랑 명방이랑 엠필이에요. 재료가 너무 딸려. 항상 생각해야 돼. 뚜뚜뚜뚜뚜. 뭐 하여튼 그런 느낌.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내일도 12시에 방송 켜야 되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하고 싶은데, 아니 이 게임 더빙이 안 빠진 데가 없어.
근데 아마 내일 방송을 좀 늦게 킬 수도 있어요. 12시에 바로 못 켜고 한 2시쯤에 킬 수도? 왜냐면은 저 일 처리 좀 하고 와야 돼가지고. 공지를 미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빙 있어서 이런 진주한 얘기를 뭔가 하기 되게 애매하다? 뭐 그 정도? 사실 이런 얘기 공정할 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공정할 때는 또 머리 쓰느라 말을 못하겠어.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늦게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방송 공지 쓰고 올게요잉.